안녕하세요. 한밤중에 울음소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가장 오싹한 이야기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짙어지고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칠 때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단한 마음을 준비하세요. 과거의 영혼들과 속삭임,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과 신비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세계로 우리와 함께 들어갈 용기다입니다요. 저희가 들려줄 이야기와 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두려움의 깊이를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밤의 눈물 소리를 따라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아마도 여러분 자신도 마주하기 두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시간이 금방 가버려 어느새 일본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지만 매일 관광을 다니고 나니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긴 했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이라 짐작을 늦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교토의 유명한 신사와 사원, 도쿄의 번화한 거리들, 그리고 맛있는 일본 음식들은 모두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특히 교토에서의 저녁은 정말 특별했어요. 친구의 부모님이 추천해주신 가이세치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정갈한 플레이팅과 함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소한 순간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나날도 잠시,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날 문득 남은 시간이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행의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조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죠. 결국 친구와 나는 마지막 주에 더 많은 명소를 다녀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로 하고 다녀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서 끝없이 돌아다니게 되더군요. 특히 후지산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그건 시간이 부족해 못 가게 된 게 아쉬웠습니다. 그날 친구와 저는 교토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여유로운 오후를 만끽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다음에 또 오자 보다짐하며 우리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여행의 끝을 아쉬워했답니다. 저희 할머니조차도 부담을 업으로 하면서 무서웠던 때가 있었다는데 하물며 제가 이런 곳에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애원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초저녁 친구와 저는 교토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겸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친구는 그 겸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겸원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다는 소문도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은 반짝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드디어 겸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오래된 건물이 서 있는 모습은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겸원입니다.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천문은 깨져 있고 외벽은 녹슨 철근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네 라고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친구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먼저 들어가려 했지만 저는 주저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친구는 저를 다독이며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나도 사실 조금 무서워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저를 더 진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친구의 설득에 의해 겸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가며 소리가 울리는 긴 공간을 지나쳤습니다. 그때마다 제 심장은 쿵쿵 뛰었고 무언가가 눈에 보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귀신을 본 사람들도 많다는데 라는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겸원 내부는 너무나도 음산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당 한 당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귀신을 찾는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순간 친구가 여기서 몇 년 전 환자들이 있던 곳이야.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들로 가득해. 왜라고 하면서 어떤 방에 들어가려 할 때 갑자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들었어? 저도 모르게 소리쳤고 친구는 저를 보며 그게 아마 가란 소리겠지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여기에 있다는 느낌이 확 밀려왔고 그 순간 저희 둘은 동시에 짐장감이 감돌며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겸원 밖으로 나오고 나니 아찔한 긴장이 풀리면서도 친구와 함께 겪은 이 경험이 앞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안 올 거야 라고 말하자 친구는 웃으며 그럼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대답했죠.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친구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는 사람은 많아. 어떤 환자는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더라.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꼭 와보고 싶었어.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3층 화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힌 화장실 앞에서 친구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가보자 라고 외쳤습니다. 잠깐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나가자 라고 경고했지만 친구는 여전히 신나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생각보다 더 음산했습니다. 낡은 타일과 변기가 기괴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어디선가 냄새가 나왔습니다. 친구는 여기서 소원을 빌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어 라고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그런 말에 더 긴장한 저는 귀신이 나타나기라도 할까 싶어 괜히 주의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갑자기 너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돌아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기의 거울에 비친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습니다. 뭐야 라고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고 친구는 저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아마 그냥 그림자일 거야. 친구가 나를 붙잡고서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곳에 있던 기분이 너무 불편해져서 우리가 돌아가자. 정말 나가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는 기웃으며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여기서 소원을 빌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변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야 그만해 라는 저의 말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고 이어서 저에게 돌아보며 나도 느껴져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도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젠 진짜 나가자 소리치며 저는 친구의 손을 잡고 화장실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며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니, 설마. 머릿속에서 그동안 들어온 여러 가지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저를 붙잡고 있었고 우리는 간신히 3층 복도를 지나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희는 그동안의 긴장감이 완전히 풀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정말 여기서 나와야 해. 서로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때 느낀 두려움은 정말로 실감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지도로 돌아가자 라고 서로 동의하며 그곳을 빠르게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와 같은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이후로는 귀신을 찾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소리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저기 무슨 소리 들립니다. 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장난스럽게 웃으며 아니, 그냥 바람 소리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라고 했지만 친구는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지하 경도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다녔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하 2층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어둠이 짙고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여기야. 이곳이 지하 경도입니다. 친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소리조차도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돌아가자. 고하며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바로 옆에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방금 들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고 친구도 그 소리를 듣고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가 겨우 뇌를 텄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의 원인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긴장감이 더 커져갔습니다. 우리 그냥 나가자 라고 속삭였지만 친구는 이미 긴장한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듯 보였습니다. 여기 안에는 뭔가 있을 거야. 저기 보이지 않아. 친구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친 방향에는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제발.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조금만 더 오라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끽하는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그 자리에 묵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뭐 할까? 라는 물음은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정적을 깨트리듯 친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자 저도 우리 그냥 나가자. 제발. 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뭔가가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너무 무서워 라고 외치며 저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겸원에서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친구는 이건 진짜 너무 무서워 라고 말하며 우리가 방금 경험한 일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야 짐점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자.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수술실 앞에 서서 멈췄습니다. 그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너무 신기하지? 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은 신기할 게 없어. 제발 나가자. 고 소리쳤지만 친구는 이미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나 친구는 저를 무시한 채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 더 깊숙이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뭘 발견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수술실 안은 스산한 냄새가 나고 불빛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의자와 여러 기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너무 괴삼해. 친구가 흥미롭게 주변을 살펴보는 사이 저는 입구 근처에서 그를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래?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사진 좀 찍어야겠다. 이곳을 친구들에게 자랑이라지 라고 답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시 한 번 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가까이서 들린 듯 했습니다. 저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고 그 소리의 방향을 쳐다보니 수술실 뒤쪽에 위치한 어두운 구석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기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거겠지. 괜찮아. 친구는 그러면서도 그 그림자를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친구의 얼굴에서 놀람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방금 보였어. 친구가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그림자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젠 진짜 돌아가자 고 동시에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제 빨리 나가자. 저는 친구의 팔을 잡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수술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 번 그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나가자. 저의 간절한 외침이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친구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좀 보자. 친구가 다시 수술실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나가야 한다고.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 뒤에 들어온 소리는 분명히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그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저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진짜로 위험해. 저의 목소리가 절박해졌고 친구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는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 나도 무서워. 정말 나가자. 우리는 다시 빠르게 복도로 나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어둠 속에서 뭔가가 저희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리. 우리는 서로를 정리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심히 지하에서 벗어나 차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친구는 이건 진짜 너무 무서웠어 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데 오지 말자 보다 지냈습니다. 차에 탑승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어젯밤에 진짜 뭐가 있었던 거냐? 고 묻더군요. 친구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걸 봤던 것 같아 라고 대답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때 본 것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경험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무서운 곳에 왜 간 건가? 나도 너무 피곤하고 겁나서 다음엔 절대 이런 데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곳이었어. 다음엔 귀신 체험 같은 거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혹시 우리가 본 게 진짜였던 걸까? 병원에서 뭘 봤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라고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장난으로 간 것입니다. 진짜 귀신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집에서 TV나 보면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기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경험은 저희 둘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소는 재미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귀신 이야기가 아닌 진짜 공포를 체험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더 조심하게 되었고 그런 미스터리한 장소는 다시는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라리 안전한 카페에서 이야기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을 담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진짜로 귀신을 봤던 나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며 서로를 놀리곤 했죠. 이렇게 저희의 귀신 체험은 그저 하나의 일화가 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네요.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충격적이고 강렬한 순간이었겠어요. 친구와 함께한 숙명 체험이 결국 두 분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장소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날 본 것들이 단순히 귀신이 아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심리적인 상태에서 나타난 환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런 경험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호기심에 이끌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앞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더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라요. 한밤중의 울음소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짜릿하고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함께 이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기다립니다. 아래 댓글로 오늘 이야기의 감상이나 여러분의 무서운 경험을 나눠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